공격의 시작, 서브 리시브. 좋은 서브 리시브는 좋은 공격의 바탕이 되고 번뜩이는 토스도 강력한 공격도 안정된 리시브 없이는 나오기 힘듭니다. 오늘은 감독들의 영원한 숙제이자 작전 타임의 단골 주제이자 메뉴, 서브 리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의 해설위원과 얘기를 나눌 때 오늘 유독 서브 리시브 관련한 내용을 좀 많이 언급하곤 했는데 지금 남녀부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팀, 대한항공과 흥국생명 공통 분모를 꼽자면 물론 걸출한 공격수, 좋은 세터,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서브 리시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대한항공 점버스 관련해서도 정지석, 곽승석 선수 관련한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가 서브를 넣게 되면 출발이 리시브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항공의 곽승석, 정지석 선수가 있는데요. 이 두 선수는 뭐 배구 경기를 단으로 표시한다면 9단이 정점이다 하면 네. 8단보다는 높고 9단에 가까운 8단? 아, 그러니까 리시브뿐만 아니고 모든 배구 기능에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예. 이 두 선수의 리시브 점유율이 무려 64.8%입니다. 네. 거의 10개의 서브 때리면 한 7개 정도 이 두 선수가 받아내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 42% 정도를 정확하게 한 선수 세타에게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지금 여자부 흥국생명 관련해서도 김연경 선수와 함께 이재영 선수, 이 두 선수의 공격에서의 역할, 롤뿐만 아니라 디그뿐만 아니라 리시브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우연하게도 인천 남매예요. 그러네요. 특히 뭐 공격만 봐도 뭐 상당한 우위에 1, 2번의 자리에 있는 선수들인데 예. 이제 서브 리시브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베로보다도 더 편하니 사실은 서브 리시브만 한다면은 이 리시브 효율의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예. 그러나 자기가 받고 때리는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상대편에 대한 어떤 그 견제도 많이 받고 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일단은 공격도 좋지만 서브 리시브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외국인 선수가 지금 없다 하더라도 뭐 외국인 선수 같은 두 명의 선수가 서브 리시브 다 하고 뭐 공격까지 다 책임지고 하는 흥국생명이기 때문에 예. 상당한 점수 차이를 지금 1위를 확보하는 듯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리시브에서 강력한 공격이 나온다라는 점은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만큼 안정적인 리시브 라인을 구축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또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최천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리시브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때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팀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한국전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장병철 감독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아, 가장 이상적인 포메이션은 러셀 선수가 왼쪽 그리고 박주 선수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포메이션인데 예. 이 러셀이 상대팀의 목적타를 받기 때문에 16%의 리시브 정확도로는 버텨내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화재전 마지막에는 러셀을 라이트로 집어넣고 박주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이는 작전까지 썼었는데요. 네. 이게 러셀 선수가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영석이라든가 안유한 센터 블로커들이 리시브 라인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리시브를 하고 속공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팀에서 이 두 선수에게 서브를 집중을 하거든요. 네네. 여기 또 최근에는 박철호 선수까지 리시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굳은 일을 해주는 신영석, 안유한, 뭐 박철호 선수를 봐서 러셀 선수 정말 공격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여자부에서 앞서 저희가 임명옥 선수 오늘 뭐 베스트 세븐뿐만 아니라 리시브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현역 V리거들 가운데에서 물론 리베로 가운데에서도 클래스 자체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임명옥 리베로가 보여주지 않을까요? 지금 뭐 지표에서도 서브 리시브가 1위하고 2위하고 거의 10% 정도 리시브 효율 차이가 있거든요. 예. 임명욱 선수는 이제 강한 볼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변화 있는 그런 볼에 대한 거는 어느 정점에서 낙하 지점을 만들어서 내가 유리하게 그 변화되기 전에 볼을 만들어서 서브 리시브를 하느냐 예. 이런 어떤 그 테크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거기에다가 또 뭐 수비 능력도 좋잖아요. 예. 그런 어떤 그 서브 리시브의 그 볼에 대한 변화의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임명욱 선수가 그 역할을 잘해주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안정된 플레이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리시브 항상 작전 타임 때도 배구 감독들이 강조하는 부분 단골 손님이기도 한데 이 리시브 서브 리시브라는 게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완성형 공격수가 될 수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만큼 이게 리시브에 대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는 게 얼마큼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갖는다기보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스파이크 서브 같은 경우는 훈련으로 얼마든지 기량이 향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로터 서브 같은 경우는 예. 타고난 감각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야구에서 보면은 외야수들이 타자가 친 볼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타구 음을 보고서 미리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저 가끔 들었었는데 예. 그만큼 선천적으로 상대가 서브를 때리면 그 볼의 길이 또 언제 떨어질 건지 이걸 아. 판단하는 거는 훈련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고 또 선천적으로 타고난 상황에서 초등학교 때 빨리 시작을 하면서 기본기를 빨리 익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많이들 강조하시는 게 초중고 아마추어 선수 시절에 리시브에 대해서 제 아무리 공격력이 좋고 하드웨어가 좋은 공격수라 할지라도 리시브에 대해서 정말 기본기를 다져야만 완성형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일찍 시작하면은 그만큼 볼에 대한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네. 단 그러면서 거기에 올바른 자세. 음. 예를 들어서 언더핸드는 발폭으로 이제 자세를 잡는데 예. 그 발폭에 팔을 뻗었을 때 내 몸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질 때 가장 하는 게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다. 그런데 거기에 또 본인이 볼의 변화에 따라서 예. 이 볼은 빨리 컷하는 게 좋다. 이 볼은 조금 늦게 하는 게 좋다. 이 부분은 가르쳐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 본인이 흡수를 해야 돼요. 예. 그런 어떤 그 감각적인 부분이 서브 리시브는 정말 무시를 못하죠. 그렇군요. 포지션을 막론하고 그러면 두 분의 해설위원께서 역대 최강의 리시버 조합을 좀 2명 정도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려운데요. 그 리베로 중에는 네. 역시 현대캐피탈의 플레잉 코치 여우현 선수 네네. 그리고 레프트 스파이커는 한 2명? 석진우 OK금융그룹 감독 아, 네네. 그리고 삼성화재 전 신진식 감독 예. 예,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자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도 코치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거기에 감각적인 부분 어떤 그 몸의 움직임 장윤희 선수 아, 네네. 또 프로 첫 해 예를 들어서 2005년. 원년 멤버 때 하면은 뭐 최강희 선수도 있고 네네. 그런 어떤 부분의 레프트로서 공수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예. 리베로 중에 한 명 좀 말씀해 주시면은요. 뭐 특히 이제 서브 리시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도로공사에 있는 임명옥 선수가 예. 서브 리시브는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수비 측면에서는 이제 김혜란 선수를 또 무시를 못하죠. 예.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V리그를 볼 때 남자부의 서비스와 여자부의 서비스의 길이와 세기, 강도가 다를 텐데 서브 리시브하는 측면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남자부하고 여자부는 네트 높이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여자부 러츠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여자부에서 경기를 하는 거니까 아. 제가 이제 여자부 네트를 놓고 서브를 때리면 예. 이 각도가 틀려지거든요. 그렇겠죠. 완전히.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남자부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서브를 때리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최근에 보면은 뭐 러셀이나 알렉 선수는 이렇게 빨리 들어갈 때 한 120km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시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대처하기 위해서 뭐 3인 리시브도 했다가 4인 리시브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각 3인, 4인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팀마다 상황에 맞는 스타일의 리시브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일단 19cm가 낮죠. 네. 특히 이제 뭐 스파이크 서브를 하면은 남자부 선수들보다는 스피드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네트가 낮기 때문에 네. 떨어지는 각도 차이에 또 남자하고는 또 달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남자 선수하고 여자 선수의 어떤 그 이 코어가 네.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특히 몸으로 받치는 하체의 중심이 예.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높이에서 어떻게 보면 팔의 그 정확한 부위가 그 타이밍 때 어떻게 갖다 대면서 이 볼을 가장 이 연하게 만들 수 있는 숨을 그런 좀 죽일 능력, 수 있는. 예,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슈 스파이크 시간에는 서브 리시브 관련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서브 리시브 관련한 내용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